업로드했으면 클론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소스트리로 돌아와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탭을 열고 리모트로 가서 아까와 똑같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찾아서 클론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동일한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으니 디렉토리를 테스트 프로젝트와 테스트 프로젝트 홈으로 구분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론을 누르고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프로젝트 홈에 b.txt 파일을 역시 UTF-8 형식으로 만들어서 파일 추가 라고 입력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동일하게 페이지에 올리고 커밋을 한 뒤 푸시로 서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프로젝트로 돌아와 보면 b.txt가 생성되어 있지 않고 긴 로그에도 별다른 추가된 내역이 없죠. git은 로컬과 서버가 분리된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서버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패치를 해야 됩니다. 한글이라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패치는 FETCH입니다. 패치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b.txt 파일이 추가됐다는 커밋 로그가 뜹니다. 이 수정 내역을 지금 내 로컬에 반영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풀을 눌러주면 됩니다. 풀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b.txt 파일이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가 됐죠. 이렇게 풀은 서버에 등록된 변경사항을 내 로컬 디렉토리에 반영합니다. 이번에는 a.txt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스타트 라고 바꾼 뒤 저장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다른 디렉토리에서도 a.txt 파일의 내용을 시작을 작업 중으로 바꾼 뒤 저장하고 동일하게 커밋하고 푸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에러가 떨어집니다. 같은 파일, 같은 라인을 수정했기 때문에 git이 어떤 것이 맞는 내용인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어 나오는 오류입니다. 힌트에 보면 풀을 하라고 나오니 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충돌났으니 병합을 하라고 나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충돌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원래 이 문자를 보고 수동으로 수정해야 하지만 이런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대부분 외부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시 구글에 가서 KDIFF3 이라고 입력해서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로 들어가시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스트리로 와서 도구 메뉴 아래에 있는 옵션을 누르고 비교 탭으로 가서 외부 비교 도구와 병합 도구를 KDiff3로 다 변경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액션 메뉴에서 외부 병합 툴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KDiff3가 실행되고 충돌난 파일 내용이 나오는데 왼쪽은 현재 충돌난 커밋들의 공통 부모에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 가운데가 내 컴퓨터에 있는 a.txt 파일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서버에 저장된 a.txt 파일의 내용입니다. 즉 왼쪽은 나와 다른 개발자가 수정하기 전의 내용이고 가운데가 내가 수정한 내용, 오른쪽이 다른 개발자가 수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내가 수정한 내용과 다른 개발자가 서버에 업로드한 내용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가야 할 경우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지 결정해서 아래에 결과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아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을 삽입할지가 나오죠. 프로젝트 스타트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프로젝트 시작이 오고 그 다음 프로젝트 작업 중이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A, B, C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C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B를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라인 엔드 스타일을 유닉스로 바꾼 다음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이렇게 a.txt 파일 내용이 잘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을 해결하고 나면 이렇게 오리진이라는 파일이 생겨나는데 원본 파일을 백업해 놓은 것입니다. 매번 삭제하기 귀찮으니 커맨드 창을 열고 이렇게 git config global merge tool.keep backup을 펄스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백업 파일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충돌을 해결했으면 커밋을 해줘야 합니다. 커밋 메시지에 충돌난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갔고 추가로 적당한 메시지를 적어준 뒤 커밋하면 됩니다. 다시 푸시로 서버에 올려놓고 다른 디렉토리에서 패치 후 풀을 받아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충돌을 해결한 상태로 파일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TP로 작업했다면 정말 번거로웠을 작업을 아주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다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브랜치라고 부르는데 브랜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에 브랜치 버튼을 누르고 새 브랜치 입력 항목에 로그인이라고 입력을 해서 브랜치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로그인.txt 파일에 로그인 구현이라고 입력을 한 뒤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스트리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스테이지로 올리고 커밋 메시지를 적고 커밋을 해주겠습니다.
로그 히스토리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오리진 마스터와 마스터는 밑에 있고 로그인이 하나 올라간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푸시를 하고 다른 디렉토리에도 동일하게 login.txt 파일을 만드는데 이번엔 내용을 로그인 기능 완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똑같이 스테이지에 올리고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보면 동일한 파일에 같은 라인을 수정한 셈이니 충돌이 나야 하지만 이번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원래 디렉토리로 돌아가서 패치를 해보면 이렇게 마스터는 아까처럼 로그인 아래에 있고 오리진 마스터는 로그인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프를 보면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는 같은 라인이고 로그인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 풀을 눌러봐도 login.txt 파일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브랜치는 쉽게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색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긴 내부적으로 마스터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디렉토리를 나눠서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딘가에 디렉토리를 만들고 숨겨서 관리하진 않고 개념적으로만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리진 마스터는 오리진이라는 서버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라는 뜻입니다.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오리진은 우리가 비트버켓에 만든 리파지토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진 마스터는 서버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고 그냥 마스터는 현재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Git은 코드를 합치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개발 작업 시작할 때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개념적으로 원본 소스와 분리해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났을 때 원본 소스에 합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login.txt가 충돌이 왜 안 났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코드는 로그인 브랜치에서 작업한 것이고 테스트 프로젝트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코드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코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그인 기능 구현을 끝냈으니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해 보겠습니다. 왼쪽 브랜치 영역을 보면 현재 로그인 브랜치에 체크가 되어 있어 현재 내가 로그인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기능 구현이 끝났으니 마스터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체크아웃 마스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마스터로 체크 표시가 옮겨갔죠. 테스트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가서 보면 login.txt 파일이 없어졌는데 login.txt 파일은 로그인 브랜치에만 존재하는 파일이라 체크아웃을 통해 마스터로 브랜치를 옮기면 없어집니다. 다시 로그인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해보면 파일이 다시 생겼죠. 또 마스터 브랜치로 옮겨가면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로그인 기능 구현이 완료된 로그인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에 병합시키려면 지금처럼 마스터 브랜치로 옮긴 상태에서 로그인 브랜치를 오른쪽 클릭하고 현재 브랜치로 로그인 병합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 확인해보면 마스터와 로그인이 이렇게 같은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버로 올리기 위해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류가 나죠? 동일한 파일, 같은 라인을 수정한 셈이라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풀을 먼저 해주고 파일 상태 탭으로 와서
충돌란 파일을 선택해주고 액션, 충돌 해결, 외부 병합 툴 시작을 눌러서 KDIF를 실행해주고 이번에는 로그인 구현이라고 적었던 로컬 변경사항을 무시하고 서버에 저장된 로그인 기능 완료라는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저장을 누르고 종료를 하면 로그인과 마스터 브랜치 병합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 동일하게 커밋하고 푸시하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는 원본 코드 그대로 놔두고 개발 작업은 새로 만든 브랜치에서 하면 급히 수정해야 하는 오류 발생 시 작업 브랜치에서 현재 진행 중이던 작업을 모두 커밋하고 마스터 브랜치로 변경해주기만 하면 내가 작업했던 내용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이 섞일 위험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킷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킷 사용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세세한 설명을 건너뛴 것들이 많고 개발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영상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커밋과 푸시만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점점 깃의 기능을 알아가면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일단 작은 프로젝트라도 적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고 FTP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설명하지 않은 정말 좋은 기능들이 깃에는 아주 많습니다. 깃에 조금 익숙해졌다면 제가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 깃에 대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발 환경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어 소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깃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 중인 코드 에디터에 내장되어 있거나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 중인 에디터에서 깃 관련 기능을 찾기 어려울 경우 어떤 도구를 사용 중이고 버전은 몇인지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